야바코치입니다. 네, 코치님. 자, 오늘 주간 우리야구 시작하셔야죠? 네, 오늘은 전화로 하네요. 네, 오늘은 우리 또 대표님이 안 계십니다. 네, 갑자기 또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대표님 없으니까 밝은 이야기 하겠네. 오늘 밝은 이야기 합니까? 밝은 이야기로 만들어야죠. 음, 우리 대표님의 그 네. 어둠의 목소리를 조금 근데 밝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들이 네. 어둡지 않아요. 저 괜찮은 것 이 같은데? 정도면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이게 이번 내용은 아닌데, 네, 그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 있던 건데, 네, 최근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학생 선수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우리 그 주간 우리 야구 시절은 아니었는데 우리 최 대표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네. 어, 그 웹사이트에 그 스스고 요시토모 선수가 했던 그 인터뷰 내용이 좀 있어요. 네, 그, 그, 저도 이 글을 읽었었어요, 예전에. 그쵸. 그래서 이 네, 내용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음, 이 딱 중요한 인터뷰 내용은 요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는 야구를 떠날 테고 여러 의사 결정의 순간에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야, 팩트다, 팩트.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팩트잖아요. 그쵸. 이게 김동욱이라는 야구 선수가 한 명 탄생하려면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이제 그만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기준이 조금 다른 게 이제 프로를 가는 걸로 기준으로 잡으면 사실 뭐 10명 중에 9명이 그만두고 1명이 성공하는 뭐 프로를 간다. 이거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야구 선수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야구 선수가 되는 것까지를 생각한다면 99명이 죽고 1명이 될까? 저는 그 정도 퍼센테이지로 보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선수가 그쵸. 된다는 게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그냥 TV에 나오는 선수, 말 그대로. 그쵸? 네, TV에 몇 번이라도 비춰주는 선수가 과연 야구했던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될까? 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선수가 이거 글 봤을 때, 스스고가, 이 선수가 이런 얘기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네, 이 선수는 현역 선수인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또 일본이 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쵸. 마치 네, 그 봉건주의 사회 같죠. 완전, 예, 거기,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 스스고 선수가, 이런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로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 이런 거. 그리고 특히나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은 좀 눈총을 받거나 기존 그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배척을 당하기 쉽잖아요. 네, 스스고 선수가 있는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심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계속 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고 선수는 기존의 일본 야구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죠. 뭐 성적으로도 이 지금은 사람은 저 네. 멀리 봐서 일본 총리까지 가야 되는 사람. 근데 이 정도 인물이라면 어. 총리가 못 될 것 같아요. 거기 뭐 당파 무슨 뭐 싸움인지 뭐 계파 싸움인지 그 심각하더라고요, 일본도. 일본에 보면, 참, 진짜 저는 너무 멋있는 게, 다르비슈 선수도 사실 소신 발언 많이 하거든요. 그쵸. 네, 일본의 교육 시스템이 좋지 않다. 뭐 그쵸.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사실 뭐 한간으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야구를 잘하니까 저런 얘기도 하지. 음,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해주면 그렇죠. 이게 진짜 시너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힘없는 힘, 김동욱이 계속 얘기해봤자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 근데 이승엽 선배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줘봐요. 그렇죠. 이승엽 선배나 아니면 저 이대호 선수 같은 사람들. 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혼자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네, 주변의 많은 도움, 그리고 또 사회의 많은 도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일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작년이구나. 작년 겨울에 저기 성수총회인가 뭐 이런 거 성수총회는 아니고 어떤 이제 학부형이 이대호 선수한테 예. 우리 아들 우리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레슨을 못 받는다 뭐 음, 이러면서 다른 애들 다 레슨 받는다 그래서 뒤처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대호 선수가 막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학교 훈련만 열심히 해도 된다. 네.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그냥 사실 그 수능 1등한 애가 저기 교과서 수업을 열심히 했다. 학교 수업만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 정도 레벨은 되죠. 근데 어, 지금 우리나라 사회 환경이 모두 그러고 있는데 혼자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그런 감정을 먼저 어루만져 주는 게 첫 번째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아유,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스스로 선수가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어차피 그만둘 선수가 더 많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좀 신경을 더 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쵸? 네, 뭐 이런 단체 생활도 그렇고 사실 야구로 통해서 겸손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겸손도 배우고 뭐 등등 배울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학생 야구가, 뭐 코치님이 직접 겪으셨지만 학생 야구 선수가 직접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라난 성인이 야구를 그만뒀을 때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야구 근처에서 강제로 머물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고이는 거죠. 그쵸. 네, 고인다는 표현을 하지. 계속 고이다 보면 썩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야구가 딱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가, 그러니까 되게 서글픈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구를 그만둔 선수,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야구를 그만둔 선수. 이 선수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라는 이게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33%는 집에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33%는 어디 있냐면 거실에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33%는 자기 방에 있답니다. 집 밖에 못 나가는구나. 여기서 가장 힘든 게 이 1%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음, 이게 되게 서글픈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를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게 자조적인 농담이거든요. 맞아요. 야구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제가 뭐 방송 틈틈이 하는 말이지만 야구 그만두면 야구계에 있는 지도자들 냉정하게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그렇죠? 학생 네, 선수나 코치들. 맞아요. 아, 안타까운 거죠, 사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던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또 사회를 배워서 그 일을 그만둬도 다른 일을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한다는 거죠. 수업도 당연히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저는 이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야구를 그만뒀을 때 정말 앞이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쵸. 엄청 깜깜해요. 지금 저는 이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저 팀에서 나왔을 때 네. 진짜로 이 머릿속에 계산이라는 게 1도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어,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은 결국엔 학교 코치. 어,
예, 학교 코치를 비하하는 건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예,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내가 뭐를 그러니까 돈벌이를 하려면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엔 저는 지금 레슨 코치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야구가 일본에서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문화? 네, 야구 문화가 일본에서 많이 넘어왔단 말이죠, 옛날부터. 그쵸. 예, 그래서 뭐 이런 일본의 그 사무라이 정신. 네, 일본은 이제 곧 죽어도 이제 사무라이 정신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약간 정신력, 지지 음, 않으려는 패배하면 죽으니까 그쵸. 예, 약간 그런 사무라이 정신이 깃들여져 있어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무라이 정신까지 필요 없는데 이제 문화가 그쪽 문화에서 오다 보니까 옛날 그런 것들 그쵸. 목숨 걸고 하고 약간 모든 걸 바쳐서 하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1% 애들한테는 정말 좋지만 아닌 애들한테는 참 마이너스거든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NPB 혹은 일본 뭐 고시엔의 화려한 점을 보면서 일본 야구는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코치님이 말씀하신 다르비슈 선수라든지 또 이스스고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뭐 이러다가 정말 일본 그 학생 야구 망한다, 일본 야구 망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저 고인물. 레저 고인물들께서 정말 장난 아니게 비난하잖아요. 또 이런 분들을. 아, 그러니까 감히 다르비슈를 비하한다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감히 다르비슈를? 어떻게? 대단한 투수. 지금 방금 1점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국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이 젊은 네. 스타급 선수들이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일본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심각하냐면 만약에 이런 스타급 선수들이 일본에서 코치나 감독을 하려고 하면 혹은 해설위원까지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급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대요. 거기는 완전 그런 세계죠. 근데 그쵸. 우리나라도 뭐 다를 건 없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줄잡기죠, 뭐 어차피. 네. 그래서 저 선수들은 각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런 식으로라도 개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겪은 것, 그리고 지금도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얘기하는 거고, 저도 뭐, 조금 아까 뭐 스타급 선수는 아니라고 김동국 코치께서 본인이 얘기하시지만, 일단 누군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저는 지금 하찮은 저의 이런 존재를 내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야구 엄청 잘해가지고 이제 탄탄한 자기 인생을 설계했지만 저는 사실 아무것도 이룬 건 없는데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겠다 판단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아,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하는 이유도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도대체 10년 넘게 한 가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전 일종의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자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스스고 선수의 이런 얘기들,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네. 정말로 우리나라 학생 야구에서 선수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도 없나요? 음, 없어요. 아,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프로 생활 하도 오래 해서 예, 약간 잊고 있었는데 제가 레슨 코치로서 이제 3년 정도 이제 회차가 돼 보니까 어, 다시 이 바닥에 들어와 아마추어 야구계 이제 간접 경험을 해보니까 와 진짜 선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그러다 아,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질문하는 애들. 코치님 저 어떻게 해요?
코치님 음, 저 어떻게 해요? 이거 질문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 선수들은 뻘뚱뻘뚱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애들이야. 아, 예, 거의 사지가 멀쩡한데 그냥 사지가 잘린 수준이에요, 애들이. 뭘 아, 할 수를 못해, 애들이 혼자서. 음, 고등학교쯤 됐으면 사실 그렇게 혼자서도 뭔가 딱딱딱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애들을 진짜 저는 1%로 봤어요, 1%. 진짜 수없이 많은 학생을 제가 만났지만 뭔가 스스로 하는 애들은 진짜 그중에 1%? 아, 그런 애들이 근데 1%의 애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뭔데요? 진짜 불문율이에요. 뭔데요? 저보다 이 야구계에서 아웃사이더예요. 아, 약간 학교에서 미운털이 박히거나 혹은 진짜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두고 그냥 개인 연습을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있는 선수는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 그렇게 되더라고. 아, 이게 1%의 애들. 근데 야구 또 더럽게 잘해요 또 그런 애들이. 예, 자기 거를 이렇게 그리고 저는 사실 야구를 야구 열심히 해가지고 야구부 생활을 다 하고 나서 사회로 나가면 잘 산다. 이 야구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야구를 그만둬도 잘 산다. 네, 우리가 야구했던 것만큼만 노력하면. 네. 저는 이거 진짜 완전 반대거든요. 이 말. 음, 이 말에 근거가 없어요. 논리적이지 못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실. 주변에, 부모님들도 이런 네, 부분에 알아야 돼. 경각심을 딱 느껴야 돼요. 이게 야구계, 그래, 단체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야구부 활동, 그러니까 운동부 활동 이제 학창 시절을 끝내고 사회로 나왔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된다?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그 조금 아까 다른 코치님들이 하신 얘기들, 네. 그런 내용들이 군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군대만 나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이거 군대를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고, 군대에서도, 어, 자기 주관대로 혹은 자기 의사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군대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의 군대, 뭐 요즘 군대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미련한 인내, 참을성. 물론 참을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세상을 살면서. 근데 왠지 그 참을성이 불합리한 것을 봤을 때 혹은 자기가 당했을 때 그런 것을 주로 참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랑 야구, 그러니까 야구, 뭐 운동부랑 군대랑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사실. 그쵸? 거의 군대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군대는 그 정도 통솔이 사실 있어야 돼. 자꾸 이게 우리나라 사실 막 물러 터져가지고 자꾸 더 편해지고 하는데 저는 군대는 왜 그래야 되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대립 중이잖아요, 북한이랑. 그쵸? 만약에 진짜 불시에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상관의 이야기가 곧 나의 목숨과 직결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군대는 당연히 그런 게 조금 타이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생명과 직결됐잖아. 그쵸. 뭐, 일단 무기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야구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군대 같이 만드냐고요. 그거는 이제 감독 코치들의 혹은 선배들의 우월주의. 어, 그러니까 병장이 네, 군대에서 병장 생활하다가 밖에 나오면 끝까지 네. 병장인 병장이잖아, 사실. 그쵸, 대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밖에 나오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죠. 그냥 군인이죠. 그냥 군대 짬내 나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제 근데 영원히 그걸 벗지 못하고 뭐 해병대 몇 기니 뭐 하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야구계가 딱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거의. 아, 내가 말이야. 어? 여기서 갑자기 우리 친 대표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좋은 사람들 좀 사귀세요. 좋은 사람들은 지금 제 주위에 제 또래들에 있어요. 어, 예, 제 또래 중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고
제 또래들, 제가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때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네. 야구계가 그 흐름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코치님이나 이런 좀 빨리 다른 문화를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죠. 답답한데 뭐 저기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인물 아저씨들과 이 야구계의 고인물 사람들이 이거를 개선할 생각이 없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쵸. 뭐 옆에 우리 사실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 거기서 무언가를 해줘야.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스스고 선수처럼 사실 학교 지금 젊은 선수들 야구 잘하는 선수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쵸. 그런 선수들이 조금 힘 있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한 명쯤 있어주면 저는 조금 그래도 문화가 이제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게 그쵸. 팬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약간 향하는 거지 아마추어 야구로. 그러면서 음,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네,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뭐 나쁜 일이 일어나고 뭔 한들 며칠만 시끄럽다가 또 그냥 또 다시 조용해지잖아요. 그쵸. 이 관심이 진짜로 사람들의 관심이 아마추어 야구로 오게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맞아요. 그리고 저도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게 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최적화된 모델이 KT 위즈 강백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음, 강백호 선수가 네, 그 정도의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쵸. 네,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프로 들어올 때 강백호 이상한 놈이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신인 들어올 때 강백호 이상한 놈이다. 강백호 뭐 부모님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음, 그래서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우리가 색안경을 어떻게 꼈어요, 잠깐. 근데 음, 들어오고 나니까 애도 멀쩡하고 아버님도 완전 호탕하신 분이고, 음, 예, 아버님이 그냥 상남자고, 예, 그 백호도 사실 멀쩡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분석하는 거 좋아하니까 네. 내가 분석을 해봤지. 근데 백호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고등학교까지 학창 시절 힘들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렇죠. 스타 강백호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야구를 잘했는데 학교와의 대립도 많았고 음, 그래서 전학도 많이 다녔고 백호가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지. 아마 얘기를 한다면 그 정도 선수가 자기도 이랬었고 저랬었고 그래서 그랬고 이런 게 좋아지고 좋아져야 되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정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강백호 선수의 사례도 분명 있겠고요. 네, 그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누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일방적인 얘기만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애로 갑자기 돼가지고 애가 그리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건 다른 비유입니다만, 싸움이 벌어졌을 때, 아유, 둘이 싸웠으니까 쌍방이지, 둘 다 나쁜 사람이야. 근데 싸움이 왜 벌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싸우고 난 이후에, 똑같이 싸웠으니까 쟤도 나쁜 놈이야. 아니, 쟤가 어떻게 감히, 학교랑 싸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어, 뭐, 학교라든지, 혹은 학교가 아니면 뭐, 연맹이나, 뭐, 협회나, 이런 쪽과 문제 생긴 선수들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뭐, 이게 대표적으로 뭐, 김연경 선수도 해외 진출하기 전에 문제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혹은 손흥민 선수 아버님도, 또 김연아 선수도, 또 여러 가지 그 아마추어 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식들이 혹은
이 선수로서 잘 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담기에는 부족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기존에선 너무 싫은 거죠. 그게. 맞아.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인 유현진 선수 아버님도 맞아요. 학창 시절에 막 이런저런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응,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응.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팩트인 거지, 사실. 물론 양측의 얘기를 뭐 당연히 다 들어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럼 유현진 선수가 이상한 선수냐? 그렇죠. 혹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피디님? 뭔데요? 그렇게 잘 되면, 그러면 그때 당시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태세 전환이라 그러지. 아, 쟤는 잘 될 줄 알았어. 그쵸. 저러니까, 그래. 쟤는 고집도 세고, 잘 될 줄 알았어. 이 결과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는 사실 지나가는 야구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결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참 비논리적이고 저는 정말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성공한 선수들이나 성공한 선수를 부모님이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혹은 사회, 협회, 연맹에서 약간 잡음이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성공한 분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리틀 야구에서라도 좀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 이것도 정말 그분들이 예,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학부모가, 아,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못 낸다는 게, 음.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체를 통솔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룰이 확실해야 되고 그거 안에서 룰 확실히 정한 안에서 그런 게 있어야 이제 또 이제 뭔가 단체 생활에 있어서 생활이 되니까 그쵸? 그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본인 어 본인 위주 약간 그쵸. 요런 느낌이에요.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우리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사실 지금 없는 사람. 그렇죠. 저는 최고 모델 중에 또 한 명이 우리 지금 LA 다저스 마이너리그에서 루키 생활을 하고 있는 최현일 선수라고 있거든요. 아, 그쵸. 네, 그 선수가 한국으로 오지 않고 메이저리그까지 진출을 해서 잘 해가지고 정말 이 메이저리그 안에서도 입지가 강한 선수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다르비슈 선수처럼 아니, 우리나라의 다르비슈가 되는 거지. 거기서 힘있게 얘기해주는. 그쵸.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최현희 선수 아버지도 예, 손가락질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을 겁니다. 네. 아마 그 아버지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살아가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놓고, 아니, 외국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고, 뭐 너무 많이 던지게 하거나, 뭐 저도 다른 곳에서 얘기했지만, 어린 선수들 치료라든지, 혹은 폭사라든지, 좀 불합리한 부분, 이상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학생 야구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모,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말을 하면 불합리하거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두려움,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갑자기 또 이게 어, 학생 선수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다른 결로 살짝 넘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어찌됐건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죠? 스스고 선수의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빨리 하루빨리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힘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이 이야기에 힘이 있는 사람
이게 그쵸. 우리나라에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우리야구뿐만 아니라 우리야구 협동조합에서도 힘은 없지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은 없지만 어떤 누군가들한테는 자기들이 속에 갖고 있는 얘기를 대신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괜히 이걸로써 위안 삼아도 되고, 이렇게 힘은 없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작은 움직임이 큰 결과로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게 제가 이 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피디님 좋아할 만한 주제네. 그렇죠. 이게 그 더 타임즈라는 영국의 그 언론사거든요. 네, 이거를 번역해 놓은 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젊고 재능 있는 그리고 불명예스러운이라는 제목이고 푸든 그린우드 사건 정리라는 제목이에요. 네.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 푸든과 그린우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진만 봐도 엄청 어리네. 엄청 어려요. 네, 한 선수는 19살, 한 선수는 20살이에요. 그리고 네, 이 선수는 어, 이 선수들은 한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 네, 한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대단한 선수들이네. 예, 대단한 선수들이죠. 근데 이 선수들이 어, 아이슬란드와의 국가대표, 그러니까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선발돼서 아이슬란드와 1대 0으로 이겼어요. 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팀이 묵고 있는 호텔에 네, 여성 2명을 오게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의 방역 정책을 크게 망가뜨릴 수 있는 행위였던 거예요. 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냐면 일단은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정말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저는 이 말이 진짜 세다. 어, 순진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감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면 그쵸, 그쵸. 순진에 빠진 자식들이. 그리고 소속팀인 맨시티죠. 맨시티도 20살의 이제 포든 선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부적절하다. 음, 그리고 맨유도 18살의 그린우드 선수에게 실망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얘기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소속팀에서. 우리나라였으면 입 다물었죠. 어떻게든 쉬쉬했지. 이제. 뭐 기껏 나와야 이제 유감입니다 정도. 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관리했지만 몰랐다. 몰랐다 나왔겠다. 몰랐다. 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말한 부분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이건 잠깐 문장이 길지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21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든 성인 대표팀 감독이든 문제가 있을 때면 우리는 늘 내부적으로 처리해왔다. 그렇게 나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확고한 자세를 취해왔다고 본다. 우리는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나와 오랜 시간 같이 일한 선수들은 내가 냉정한 결정을 내리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 안 된다. 이번 문제를 부드럽게 넘길 수 없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감독이 한 말 중에 되게 센 말이에요. 무섭다. 반드시 얘네 처벌할 겁니다. 이거거든요. 무서운 사람이네요, 이 사람. 그리고 맨시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소속 구단들이 이 대처가 엄청 빠릅니다. 네, 이 대처가 맨시티랑 맨유랑 둘이 돈을 반만씩 내서 아이슬란드에 전용기를 띄워서 두 선수를 데려와요. 그냥 바로 아웃인 거예요, 대표팀에서.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이 선수들도 아이슬란드 방역 당국에 사과를 하고요. 네, 그리고 팀 동료 감독에게도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밝혀져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예를 든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도
SK 와이번스의 퓨처스 선수들, 네.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뭐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일부 선수들. 네. 전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 사과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팩트죠, 그게. 그쵸? 음. 잉글랜드에서 저 선수들에게 영원히 국가대표 뭐 금지라든지 아니면 너넨 축구 못해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잘못한 부분에서는 냉정하게 그리고 엄하게 질책하고 징계를 먹이고 그 다음에는 또 감싸줘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감추고 감싸는 것만 하니까 이게 조금 아까 우리가 나눴던 얘기랑도 일맥상통이 있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도 누군가 다 수습하거나 감춰주는 거예요. 자기가 감추는 게 아니라 남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아직 너무 어린 선수들이라서 이 무지함 이런 걸 이제 세게 혼내되 사과를 하고 다시 이제 뭔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다시 이제 더 성숙된 선수가 될 수 있게끔 뭔가 지금 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모든 과정이. 그쵸? 네. 저는 참 이런 게 선수도 아마 경각심을 엄청나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라고 본인들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명인으로서, 유명 스타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이 SK 퓨처스 선수들이 템플스테이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유, 저는 안 그러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큰일 났다. 그쵸. 큰일 났다. 이런 생각 하지만 그걸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들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발빠른 대처와 이 엄격한 그리고 엄정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저 선수들의 선수 생명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선수들이 잘못했다는 걸 밝혀주고 만약에 선수 생명에 영향을 가는 진짜 어, 법적인 큰 잘못을 했다면 그만둬야겠죠. 다만 어, 그렇지 않은 잘못을 했을 때도 그런 잘못을 했을 때도 일단 사과를 하는 게 먼저라는 거. 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야구계가 자꾸 이제 저는 너무 슬픈 게 지금 10개 구단 모두 팬들끼리는 서로 치명타를 주면서 놀리는 게 그거예요. 범죄 구단이다. 그쵸. 할 말 없으면 나오는 게 그거잖아. 너네 팀 범죄 구단이다. 네, 이게 도덕적 혹은 법적으로 잘못된 선수들을 너무 감추고 감싸 안기만 했거든요. 네, 사과하고 거기에 따른 제재를 받고 혹은 그 뒤에 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지 그 위에 또 거기에 맞는 사회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팬들도 마음을 좀 열겠죠. 일단 아, 잘못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우리나라 선수들 사실 저도 선수를 해봤지만 이제 진짜 대단한 선수들도 많아요. 물론 이제 뭐 범죄 같은 범죄들이 이제 뭐 일어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작잖아요. 땅덩어리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이 세상에는 자극적인 게 정말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죠?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외국 선수들은 사실 외국 문화가 뭐 저녁 뭐 한 9시 이쯤이면 제가 봤을 때 모든 마을이 다 불이 소등이 되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쵸. 거의. 예, 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새벽까지 그냥 밤새도록 라스베가스란 말이에요. 저는 이 얘기에 매우 공감하는 게 네, 과거에 그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네, 뭐 페에노르트 네, 그리고 뭐 아인트호벤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축구 기자들이 거기 갔다 오고 나서 한 얘기가 생각나요. 거기, 어,
여기 완전히 감옥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동네에서, 이 도시에서 예, 가장 큰 일탈은 술을 먹는 것이다. 그렇겠죠. 예, 저녁이 끝나고 펍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게 거의 유일한 낙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 진짜 사실 막 범죄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살짝 대변을 하자면 대단한 거예요. 저도 사실 힘들었고. 왜냐하면 저도 숙소에서 잘 안 나갔는데 근데 사실 고개 조금만 돌리면 재밌고 막 이런 것들이 널렸어요. 너무 많죠. 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정말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정말 오락으로서 최고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꾸 그런 거에 노출돼 있고 이게 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이러지만 외국 선수들이랑 차원이 다르다. 저는 이거를 조금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사실 좋겠다는 거지. 우리나라 구단 관계자들도 사실 이거를 통제하기 진짜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 근데 저쪽 미국이나 저기 영국 뭐 이쪽은 사실 얘기했지만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저 미국에 가 있는 지금 친구가 네,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막 전부 다 자택근무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 진짜로 애가 죽으려고 하더라고. 이런 감옥이 없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2.5단계 지금 막 발령 나고 그러지만 사실 그래도 충분히 재밌는 거리들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재택도 많이 하고, 회사를 덜 나가고, 회사를 나가더라도, 이제 회사 집, 아니면 뭐, 아이가 있는 집들은 어린이집,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그 후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술을 안 마시니까, 그리고 저녁 모임 이런 게 없으니까, 무료하다. 너무 무료하고, 그리고 너무 좀 답답한 면이 있대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적응을 하죠, 사람은. 예, 적응을 하는 건데, 네. 굉장히, 이게 설마, 뭐, 우리가 생각한 서양에서는 보통 이렇게 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뭐, 북유럽이라든지, 영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친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술 마시고, 뭐, 이런 저녁 먹는 게 되게 이벤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결국은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건데, 그쵸, 문화의 차이.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노출이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런 일이 잦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오면 엄청 좋아해요. 보, 보통 아, 예전에 뭐 비정상회담이라든지 JTBC 뭐 비정상회담 등등해서 이제 외국인 뭐 어서와 대한민국은 처음이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을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24시간 풀로 놀 수 있다. 여기는 365일 라스베가스라고 하잖아요. 미국 그 라스베가스 별명이 잠들지 않는 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막 유흥을 즐기고 이러려면 라스베가스를 가잖아요. 아예 그쵸? 여행을.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어떤 동네든지 다 라스베가스야. 아니 이렇게 거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어, 어렸을 때부터 그쵸. 정, 더 정확 철저해. 더 그러니까 철저하다는 게 이게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철저하다는 게 감옥처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네. 이 선수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판단을 본인이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나눴던 뭐 스스고 선수의 이런 발언들 네. 그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니 영원히 가둬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가둬서 지낸 선수가 얼마 전에 은퇴했잖아요. 이치로 선수라고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자기 자신을 가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죠, 정말.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데 이 세상에서 제가 봤을 때 이치로는 다시는 안 나와요. 그쵸. 100년 후에 나올까 말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든과 그린우드 선수의 이런 딱 상황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걸 선수 자신이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다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선수가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네. 물론 이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짜 큰 잘못을 지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큰 잘못을 졌으면 옷 벗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네, 이제 빼박이라 그러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려면, 지금 이거 기사를 봐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19살, 20살 진짜 어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강하게 이제 어, 벌을 줬지만 약간 이 지금 벌 안에서 이런 게 느껴져. 그냥 어른들이 네. 이 어린 선수한테 아이고 혈기왕성하구만 하면서 혼은 나는데 혼은 나되 그거를 또 인정해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지금 이거 이 선수를 아예 그만두게 하는 것도 아닌 대신 엄하게 혼을 내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성숙한 체벌 이걸 체벌이라 하나요? 네, 아무튼 징계 뭐 진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성숙되고 정말 선진됐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 선수들이 당분간 뭐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잉글랜드 대표팀에 선발될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자기네 소속팀에서 열심히 뛰다 보면 정말 한 몇 년이 지나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크게 잘못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표팀에 뽑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반성하고 저 선수가 어떻게 살아온 궤적을 대중들이 알게 된다면 물론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건 이제 본인들이 할 몫이죠. 그렇죠. 네, 저 사건 이후에도 정말 대망나이처럼 살면 그렇죠. 안 되는 거고 소속팀에서조차 쫓겨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같은 벌을 받아도 어떤 누군가는 정말 경각심을 느끼고 어떤 누군가는 그냥 사실 잘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몫은 결국 본인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까지 통제하려 해서 그쵸. 네, 그 선수의 인생까지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자꾸 더 골마 터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SK 퓨처스 선수의 문제,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뭐 음주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결여돼 있는 건 투명성과 혹은 사과. 이게 없다는 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이제 음수 사건 나오면 너도 나도 막 이제 이미탈퇴를 시키잖아요. 그거 진짜, 그건 이미 탈퇴는 절대 함부로 사인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게 다 보여주기 느낌이라서 그쵸. 네, 저는 이제 좀 더 우리도 좀 성숙된 이런 체벌을 이제 징계를 내릴 때 조금 더 성숙된 징계가 나올 수 있는 야구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리다는 것은 잘못 쓰였을 때 봐줘야 하는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나 유명 선수라면 그렇죠. 그 선수들을 보고 있는 눈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선망의 대상들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일수록 사과는 정말 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잘하는 싶었어요. 선수일수록 많이 혼나야 돼. 그래야 일리가 있네요. 네,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 잘하고 에이스의 4번 타자들에게 조금 더 엄격한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생기고 자꾸 오냐오냐 하고 자꾸 무조건 시합을 얘네가 뛰어야 이기는 건 맞지만 그런 맞아요.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뤘던 폭력 사건 그쵸?
그런 애들이 에이스의 4번 타자 이런 애들이 애를 때려서 막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기고 얘네들이 또 시합을 나오고 당연히 야구를 잘하겠죠, 걔네들이. 그쵸. 없으면 게임을 지겠죠. 물론 그쵸. 알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 어린애들이 컸을 때 뭐 그래도 되니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래도 돼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이 돼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서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자꾸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쵸. 예,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보답을 좀 성숙하게 할 수 있게 그거에 대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쵸. 네, 그렇게 되게 바라봅니다. 네, 좋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저희가 한동안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캠페인을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음, 오늘은 제가 네 가지 주제를 선정했었는데 이 중에 세 가지 주제가 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학생 야구 인권 보호 캠페인도 비슷합니다. 네. 아, 그거예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운동부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말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저희 그 학생 선수 인권보호 캠페인에 우리 야구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항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쉬쉬하고 덮기에 바빴던 체육계와 교육당국, 그들도 공범입니다. 라는 게 우리하고 협동조합의 주장이죠. 그렇죠. 아니, 그 상처받는 선수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체육계가 크게 반성뿐만 아니라 정말 뿌리부터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진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0에서 시작이라서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움직임을 시작해서 그게 이제 조금 일씩 쌓여서 100이 된다면 정말 그때 되면 정말 야구계 환경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로에서 지금 완전 제로 베이스라서 뭘 시작하기가 사실 싫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뭔가 지금 체육계에 있는 교육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뭔가를 하는데 원래 일을 벌여야 되니까 그렇죠. 다들 그냥 시시 넘기는데 예, 우리에게는 잔다르크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이 소재가 네, 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맞아요. 배치를 한 거고요. 네, 자, 일단 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제목은 이겁니다. 기사인데 한국에서 야구하고 싶습니다. KBO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 시작이라고 써 있는데 코치님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이 트라이아웃은 뭐 당연히 코치님은 받아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그렇죠. 이 트라이아웃이 정말 그 야구만을 꿈꾸는 하지만 지명을 받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긴 돼요. 근데 보면 이 트라이아웃이 보면 네. 8명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왜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꿈꾸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왜 여기서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자면 네. 이미 결정 났어요, 얘네들은. 네, 음, 얘네들의 발자취는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제 뭔가 언론적으로 보여주기에 쉽게 트라이아웃인 것 같고, 이 음, 선수들의 이제 기량? 네. 실제로 진짜 트라이아웃을 진행하려면 8명이서 하면 안 되죠. 게임을 한 며칠 그쵸. 걸쳐서, 뭐 며칠에 걸쳐서 뭐 5게임 정도를 아, 네, 트라이아웃 하는 선수들끼리 거기서 재능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뭐 사실 이거 보면은 프리배팅 치고, 뛰고, 던지고, 8명이서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저는 여기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미 이 선수들의 기량은 이제 전력 분석이 돼 있을 거고,
그냥 이 선수들이 여기서 이렇게 백배팅 치고 뭐 하고 있을 때 관계자들끼리는 벌써 얘기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8명에서 한다고 해서 너무, 아니, 우리나라에서, 프로에 지명받지 못했지만, 뭐 해외나 아니면 국내에서 다시 선수로 도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트라이아웃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사실 트라이아웃은 진짜 우리가 그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네. 그, 이영미 기자의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그 허준혁 선수 있잖아요. 네네. 두산에서 뛰었던. 그 네. 선수도 이제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다. 그 선수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잠깐 뛰다가 방출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어, 그럼 그런 선수들도 나오나? 라는 그냥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이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일 거예요. 아마 해외파들이랑. 아, 저는 근데 사실 속상한 게 저한테도 대학교 이제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아, 트라이아웃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야 시즌 끝나면 테스트 봐. 내가 이랬거든요. 네. 테스트를 못 본대. 근데 마음대로. 저 어렸을 때는 사실 저 옛날 이제 저 신인 때 뭐 이때는 트라이아웃 이런 테스트 뭐 이런 개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 그마저도 사실 근데 정해놓고 하는 테스트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학교 선수들이 좀 안타깝더라고. 이걸 보고 있는 지금 이 트라이아웃을 보고 있는 대학교 애들, 혹은 음,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그런 친구들이 상대적 박탈감? 기회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뭐, 주간 우리야구에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네. 어, 고시엔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해주더라고요. 어, 특히나 끝을 진짜 명확하게 해주는 게, 고시엔에 진출한 팀은 고시엔에 주전으로, 고시엔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는 선수는 20명이에요. 네. 근데 그 학교에 있는 선수는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고시엔에 못 나가는 선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드라마 다큐멘터리에 나온 학교가 어, 요코하마 하야토 고등학교예요. 네. 그리고 요코하마에서는 요코하마 상고라든지 다른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고시엔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그래서 관중석에 앉아야 하는 3학년들을 위주로 팀을 구성해서 요코하마 상고와 함께 은퇴 경기를 치르게 해줘요. 음,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서, 나의 고교 야구는 여기가 끝이구나. 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해준다는 거죠. 은퇴식이네, 은퇴식. 그쵸. 일종의 은퇴식인 거죠. 네. 그리고 고시엔에 진출하거나 고시엔 예선에서 떨어지면 이제 3학년들은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수들이 이제 교복을 나중에 며칠 뒤에 갈아입고 학교로 와서 이제 2학년 이하 부원들을 전체 모아준 상태에서 3학년 주장이 대표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까지다. 이제 멋있다. 이제부터 너희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결과를 못 내서 미안하다. 뭐 앞으로는 너희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형태로 음, 끝을 명확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 이렇게 하는 게 저 선수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되게 정확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겠구나. 저는 이 트라이아웃이 우리나라의 프로에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 몇 년을 고생해서 모여서 나 여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둘래. 아니면 나 어떻게 할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종의 중간 골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 끝이 명확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시니까 네,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게 끝이 흐지부지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뒤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게 경험이에요. 제가 야구 선수를 그만뒀을 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흐지부지였지. 그러니까 웨이버 공시를 받고 이제 뭔가 선수를 더 할 수 있는데 사실 네,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 이제 내가 스스로 안 해야지라고 결정을 했죠. 네, 결정을 하긴 했지만 계속 뭔가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아직 맞아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러면서 제가 잠깐 선수를 다시 해보려고 독립구단에 들어가려고 한번 까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쳐도 사실 몸 좀 만들면 웬만한 애들보다 잘 칠 거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음, 예, 그런 이게 바로 끝이 흐지부지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끝이 명확하게 여기까지구나. 어, 난 여기까지구나. 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는 별 생각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 야구계가 코로나라는 이슈에 직면해 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메이저리그도 지명을 한 내년에는 5라운드까지 하고 코로나가 이겨낸다고 해도 아마 30라운드까지 혹은 그 이상을 뽑던 것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되게 선수를 조금 뽑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코치님도 잘 아시지만 마이너리그 단계도 이미 없애고 있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유지했을 때 좋은 선수가 나올 확률보다 들어가는 돈이 너무 천문학적이라는 게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야구계도 비슷하게 따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조건 따라가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신인 드래프트를 떠나서 트라이아웃 이런 걸 공식적으로 1년에 한 차례는 크게 며칠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뭔가 빅 이벤트죠, 한마디로. 그쵸. 그 마지막을 할 수 있는,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는. 그래, 내가 만약에 저 트라이아웃에서 안 되면 나 다른 일 할 거야 라든지 네, 혹은 내가 저 트라이아웃 난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저 트라이아웃에 요즘 대학도 이제 얼리 드래프트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만 도전해보고 아니면 다른 일 할 거야라는 이런 끝을 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트라이아웃이 야구의 미련을 갖고 야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의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포기하는 것도 사실 용기거든요. 그쵸. 내려놓는 것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마치 겁쟁이인 것처럼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그만하면 마치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는 게 제가 그만하니까 자꾸 실패자가 된 거 마냥 이런 문화. 아이씨, 제가 음, 방송 꺼지고 나서도 코치님이랑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든지 10년 이상 하면 성공한 거예요. 아니, 직장 생활도요, 10년씩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야구계에서 10년이나 연봉을 받아왔다라는 건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내가 야구하다가, 나 야구 안 할래. 맨날 얻어맞기나 하고, 나 이 강압적인 분위기 싫어. 나 공부할 거야. 이러면 실패한 선수가 되는 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요. 사실 재능이 정말 없는데 그런 주의 시선 혹은 그런 문화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린 선수들이 진짜 많거든요. 내가 그냥 냉정하게 비전이 없는데 한마디로. 그쵸. 네,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저는 이 이벤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리고 이렇게 8명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숫자 보고. 아니, 진짜 우리나라 야구에 미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8명인가? 네, 그게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렇게 도전한 선수들 네. 한창 이제 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찌됐건 미국에서 어려운 생활하고 이제 돌아온 거니까 그렇죠. 좋은 결과가 꼭 있길 바라고. 자, 이거는 참 이제 번외 얘기인데 거기 네. 보면 이제 신종수 선수 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쵸. 신종원 선수가 있죠. 네, 옛날에 정수 선배가 저랑 같이 재활할 때, 어, 재활할 때 재활군이죠, 한마디로. 네. 재활군 시절에 그 아들 내비가 정말 완전 꼬맹이였지, 그때는. 꼬맹인데 이제 거기 삼성라이온즈 볼파크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말 들을 게 안 듣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그랬던 애가 지금 트라이아웃 받고 지금 사진 보니까 다 커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야구도 엄청 잘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거의 상위 유망주로 꼽힌대요. 네, 음, 그렇게 능력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반갑고, 사실. 앞으로 더 대단한 선수가 돼서 아버지를 뛰어넘는 슈퍼스타가 되길 바라봅니다. 저는 야구계가 재미있는 점은 정말 어렸던 꼬마가 네, 커서 같이 뛰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저는 그게 호흡이 긴 스포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정말 이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응원합니다. 코치님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 뭐 이렇게 또 전화로 해보니까 네. 내가 남자랑 이렇게 1시간 이상 통화 잘 안 하는데. 아, 저는 그 야반도주라는 팟캐스트 때문에 네. 늙은 남자와 하루에 1시간씩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뭐 재밌네요. 야구 얘기는 역시 재밌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코치님의 네. 마지막 멘트는 해주셔야죠. 저 전화로 하려니까 이상하네. 하지만 자, 우리하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를 들고 찾아올게요. 자, 안녕,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